나이 들수록 고독을 즐겨라. 고독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인 혹은 세상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려면 왜 그토록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겠는가?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칭찬을 받으면 비록 사탕 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의 사람만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삶을 누려라.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충분한 건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건강의 나무가 무성하면 자연히 쾌활한 꽃이 핀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 준다.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모든 사람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기록하라. 기록은 지혜를 축적하는 소중한 수단이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한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노력한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적 철학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더 깊은 자기인식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